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자, 이 내용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뜨거운 커피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94년이고요. 미국의 스텔라 라벡이라는 할머니가 유명 패스트푸드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예.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것은 여기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커피가 너무 뜨거웠다. 내가 화상을 입어서 2년간 치료를 받았고 이 뜨거운 커피를 준 것이 그 업점의 책임이다. 치료비 10만 달러, 손해배상 3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뜨거운 커피에 화상을 입었다. 뭐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던 네, 겁니까? 당시 79세의 이 할머니가요. 해당 패스트점인데 이제 우리가 차에 앉아서 주문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예. 드라이브스루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국내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 지금. 그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는데 운전은 손자가 있고요. 이 할머니는 옆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컵에 나오는 그 커피를 구입한 다음에 이 커피에다가 크림이랑 설탕을 넣을 수 있게 지금 차는 멈춰진 상태고 그런데 이제 컵 이제 지지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요. 이 할머니가 이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다가 이 컵을 넣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예. 그 순간 바로 커피가 확 쏟아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커피는 이 말 그대로 정말 뜨겁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상상이조차 안 돼요. 이 할머니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됐고 예. 2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고 사고 이후에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 할머니에게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데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 패스트푸드점 커피가 너무 뜨겁다. 뜨거워도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뜨겁게 커피를 준다. 그리고 뜨거운 커피 쏟으면 충분히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 예. 그러면 커피 온도를 내리면 되죠. 근데 이 해당 패스트푸드 업체 측에서는 커피 온도를 전혀 내리지 않았다. 결국 이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고 그래서 예.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아하. 의미로 소송을 제기된 겁니다. 나름의 이 논리를 구성을 해서 주장을 한 건데 이 사건이 미국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점 측의 이야기는 손님도 이미 이 커피가 뜨거울 거라는 거를 알았다 이거네요. 네, 뜨거운 온도의 음식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 주장대로라면 그럼 이 뜨거운 음식 다 못 파는 거냐?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 팔 수 있는 음식이 없다. 그리고 손님도 이 커피가 뜨거운 걸 알았다면 위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번 소송 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네요. 네, 배심원 단이요. 예. 판단한 것은 16만 달러의 손해배상 그리고 27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이었는데 다만 판사에 의해서 이 270만 달러는 48만 달러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약간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런 판결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커피의 온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소비자에게 화상의 위험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커피가 뜨거울 수는 있지만 이 뜨겁다는 경고를 하지 않은 게 결정적 이유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이 패스트푸드점에 관련된 이 커피 컵에는 이제 화상주의 뜨거우니까 주의하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예. 커피 먹을 때 뜨거운 커피 먹을 때 이렇게 안 디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골판지 같은 거는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 소송 이후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하. 커피가 흘러내리지 않는 컵도 개발이 된 거고 그러니까 예. 사실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뭐 시청자분도 있을 텐데 또 긍정적인 측면은 저렇게 이런 배상 판결로 인해서 이제 저렇게 대기업 같은 그 회사들이 예. 소비자 중심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에서도 특이한 경고 문구가 많이 등장했다고 해요. 네, 미국에서는요 매년 황당 경고 문구 콘테스트가 열릴 정도인데요. 예. 예를 들면 생크림 케이크 위아래를 뒤집지 마세요. 이런 경고 문구. 그다음에 다리미는 옷을 입은 채로 다리지 마십시오.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세탁기 안에 넣지 마십시오. 예. 헤어드라이기는 잠자는 동안 사용하지 아하. 마십시오 등등 심지어는 어떤 상품에 죽음을 피하십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손 변호사님, 국내에서 뭐 저는 그 경고를 듣고선도 닿아서 이 다친 적이 있는데 뭐 탕이나 뚝배기 이런 거를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이야기, 뜨겁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지 않은 상황에서 다쳤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사전에 위험하다고 알리면 책임이 다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릴 뿐만 아니라 안전 조치도 해야 되고 온도도 적정해야 되고 누군가 또 쓰러져서 다칠 것을 예견해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미끄러져서 굉장히 사고가 나서 굉장히 손해배상 많이 준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 이후에 마트에서 미끄럽습니다. 이런 경고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세워져서 이런 소송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는 소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